은행 예금의 원금 보장과 증권 투자 상품의 수익성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종합투자계좌 IMA가 출시됐습니다. 첫날에 벌써 2천억 원 넘는 자금이 들어오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 IMA 어떤 상품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처럼 새로운 상품이 증권회사에 나왔네요. IMA 종합투자계좌라는데 이게 뭡니까? 은행의 원금 보장 또 고수익 다 가능하다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품이에요? 이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가능해? 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오해도 많은 또 상품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일단 자기 자본 8조 원 넘는 종투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이제 예탁금, 그러니까 고객이 투자한 금액의 70%를 기업 금융에 이제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를 기업 금융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원금 보장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원금 보장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원금 보장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보고 있는 예탁금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 그냥 종투사에, 그러니까 증권사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그 원금을 증권사에서 책임져 주는 겁니다. 증권회사에서요? 네. 그 증권회사 만일 부도난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못 받는 거네, 원금을. 맞습니다. 부도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의 대형 이제 종투사들이 이제 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종투사가 무너지진 않겠죠. 그래서 증권회사가 무너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원금 보장형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이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뭔가요? 자기들 이제 그 종투사가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수익률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걸 보장 수익률은 아닙니다. 보장은 아니고. 네, 보장은 아니고 이제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서 4%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 수수료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4%까지는 이제는 고객에게 100% 돌려주는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잡는 게 기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보통은 이번에 이제 한투에서 나왔던 상품 보니까 4%로 잡았더라고요. 기준 수익률을요? 네, 기준 수익률을. 그래서 이거는 보장 수익 아닙니다. 이거 꼭 오해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4%를 내걸었다고 하는데 정말 4%더 이상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운영하다 보니까 한 1% 실적 내고 실력이 좀 달려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1%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가 보장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권혁중 평론가님이 강조한 거를 좀 시청자들은 꼭 머리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자할 때. 금액 한도나 누가 가입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는 종투사마다 증권사마다 이제 가입 상품들이 이제는 속속들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한투에서 나왔던 1호 상품, IMA 1호 상품을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거 이런 것 같아요. 일단 2년 만기로 나왔고 기준 수익률이 이제 4%, 그다음에 최소 100만 원에 1인당 한도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도 해지 불가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 수익률 4%, 연 4%거든요. 연 4%. 네, 그러니까 2년 만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로 치면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8% 이렇게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최소 가입 금액이 100만 원으로 돼 있고 대신에 한도가 없습니다. 그냥 100만 원 이상만 계속적으로 투자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판매 기간은 18일부터 이제 23일까지고요. 2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만기가 2년 만기니까 27년 12월 24일에 이제 만기일이 돌아와요. 이때 이제 돈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때 돈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 그러니까 폐쇄형으로 이제는 이번에 상품이 나왔거든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뺄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돌아가시면 뺄 수는 있겠죠. 상속 이슈가 있으면은 예외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돈을 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준 수익률 4%가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4%까지는 고객에게 돌려주지만 예를 들어서 6%가 나왔어요. 그러면 추가 2%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종투사가 증권사가 성과 보수로 6대4 비율로 갖고 갑니다. 증권회사가 40%를 가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4% 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좀 많이 갖고 가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6%의 이제 수익이 나왔다. 예. 원래는 약속했던 건 이제 4%니까 그 예. 기준 수익률을 제시했던 건 4%예요. 그러면 2%가 이제 초과가 된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는 6대4 비율이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2%에서 6. 60%. 예, 그렇죠. 그러면은 2 곱하기 1.2. 6이니까 1.2%. 그러네요. 그럼 내가 기준 수익률 연 4%니까 5.2%의 이제는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계산을 해보면. 예. 그래서 이제는 예, 지금 이제 자료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적 수익률이 실당 수익률이 이렇게 이제는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는 보시면 되겠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야 이거 6대4, 40% 이거 많이 네. 뛰어간다. 너무 많이 뛰어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좀 많이 뛰어가는데 네. 그런 이유가 원금 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런 상품이 없었잖아요. 예. 투자 상품인데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예. 그러다 보니 일단은 성과 수수료가 좀 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 수익률 예를 들면 지금 한 투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한 4% 정도 이상은 낼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기준 수익률 4%로 제시했고 네. 넘는 거는 60%는 고객, 40%는 증권사에 가져가는데 네. 4%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자산 운용을 잘 해야 될 텐데 운용 조건이 아까 기업금융의 70%라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에 70%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금융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좀 운용 수수료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용 수수료요? 수수료도 0.6%. 아, 운용 수수료. 좀 셉니다 이것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이게 좀 높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일단 운용 수수료도 이제 체크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보니까 이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폐쇄형 상품이라고 말씀드렸고 폐쇄형. 자율 상품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는 기업 금융에 투자하는 건데 예, 기업 금융. 은 보통 이제 회사채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굴려야 되기 때문에 예, 회사채 중심에다가 예. 아니면은 이제는 투자인데 이제는 대출 쪽으로 아마 이제 좀 돈이 쓰이겠죠. 대출을요? 예, 기업들에게 안전한 예. 기업들에게 대출 형수로 가고 그다음에 메자닌 그러니까 메자닌 상품 그러니까 뭐 전환사채라든지 네.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든지 예. 이렇게 조금 이런 쪽으로 메자닌 상품으로 좀 돌릴 것 같은 아, 그런 그래요? 식으로 해서 금융 상품으로 돌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좀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개인들의 자금을 모아서 기업금융,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제 대출을 하는 형태로 해서 뭔가 이른바 생산적 금융을 조금 확대하자는 취지가 바로 자산 운용의 70%를 기업금융으로 써라, 운용하라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이 될지 아니면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걸 70% 이상 기업금융. 그러니까 저는 취지는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가 이제는 새로운 기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특히 대표적으로 뭐 AI 산업이겠죠. 예. 이런 기업의 돈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고객이 예탁금을 넣는다 그러면 대부분이 사실상 은행에 머물러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왜냐하면 70%는 무조건 이제 기업형 금융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직접적인 돈이 흐를 수 있는 구조 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채권 상품 위주로 이제 아마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안전하게 이제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일단 처음 상품 출시했기 때문에 먼저는 조금 안전하게 운용을 하겠지만 또 추가로 계속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고 위험을 조금 더 감수하는 그런 형의 상품이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품들이 나온 거 보니까 일단 지금 한초에서 1호 상품 1호, 나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계획을 쭉 모니터링 해보니까 네, 더 어때요? 공격적인 아마 상품이 나올 것으로 봐요. 아, 그래요? 지금 같은 나온 게 이제 약간 안정형 상품입니다. 일반형이라고 해서 안정형? 안정형 상품 좀 나온 건데 예. 이제는 좀 안정형, 일반형, 그다음에 투자형 요 세 가지로 좀 나눠지거든요. 그래요? IMA가.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는 투자형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 뭐 지금 모니터링 해보면 연 6% 오. 예, 기준 수익률이 예. 아니면 막 8% 이런 것까지도 지금 내놓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기대를 높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 수익률을 첫 상품의 경우에는 연 4%로 제시했지만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 배당형이잖아요. 그러면 실적을 과연 내 자산을 내가 투자했을 때 어떻게 굴려가고 있나 좀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걸 공개나 정보를 공시를 할까요? 어떻게 해요? 이건 정부가 의무적으로 꼼꼼하게 공시를 하라라고 이제 아예 정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만약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면 네. 상품 속에서에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그 상품 속에서에 이거는 사실상 원금 보장형이지 네. 원금에 대해서 예탁 보험으로 이제 책임져 주는 건 아니다라고 예. 이제는 고지가 되어 있을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수수료 부분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운용 수수료, 그다음에 성과 보수 수수료가 얼마가 책정이 되는지도 이제 상품 속에서에 나와 있을 거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보고서를 매 분기별 1회 이상 내놓도록 했어요. 그래서 운영 보고서.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기업 금융으로 들어가는데 네. 기업 금융에도 많을 거 아닙니까? 뭐 네. PF 대출에 투자가 되는 건지 회사채를 사는 건지 아니면 대출해 주는 건지 네. 이렇게 다양한 어디에 내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지를 이제는 네. 이런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용 보고서를 내놓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네. 이런 거 보고 나서 예. 물론 뭐 지금 1호 상품 같은 경우는 2년 만기다 보니까 2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 분기 나오니까 그거 매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기왕에 분기별 운영 보고서를 꼼꼼히 공개하라고 했는데 제발 증권회사들 공개할 때 알기 쉽게 너무 깨알같이 복잡해서 종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걸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보내주는데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러니까 요번에야말로 정말 고객 입장에서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에 아까 1호 상품이 한 투였고요. 또 이 허가를 받은 이 종합투자계좌 IMA 계좌를 틀 수 있는 곳이 또 미래인가요?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는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종투사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한투라든지 아니면은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조만간 상품이 나오는데 야, 그러면 어느 정도 기금을 이제 운용을 할 수 있느냐, 예탁금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네, 지금 보면은 사실상 이게 자기 자본의 300%까지거든요. 발행어음 플러스 IMA 다 합쳐서 자기 자본의 300%. 그러면은 3배까지. 예, 요거를 이제 조사해 본다 그러면 예. 한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한 12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발행어음이 한 18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미 팔렸고 그러니까 그러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한 10조 원 정도 돼요. 10조. 예, 나머지 한 10조 원 정도는 운영하고 요번에 1호 상품은 딱 1조까지만 받습니다. 아, 요번에요? 예, 1조? 요번 1호 상품이 1조까지고 지금 2천억 원 정도가 이미 모집이 된 상태고 예. 2,200억 원 정도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자기 자본이 한 10조 3천억 원 정도가 이제 되고요. 예. 여기 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8조 3천억 원 정도 지금 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한 수십조 원까지 여력이 좀 있어요. 여기는. 그러네요. 그래서 여력이 있다 보니까 수십조 원까지는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꽤 많은 자금이 몰릴 수 있고 지금 정부의 정책 자료를 봤더니 예. 정부는 한 90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시장 파이를. 그렇게 여기 크게. 두 회사만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회사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보면 한 90조 원 시장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꽤 큰 시장이다. 그럼 지금 한투 말씀해 주신 미래에 이어서 또 다른 증권회사 할 때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있으면?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정부는 이 IMA 계좌를 실제적으로 더 많이 통용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기업 금융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민펀드 150조 원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성장펀드요. 네, 국민성장펀드. 요거 말고 이렇게 운영해야지만 또 벤처기업이나 예. 아니면은 이제 성장 기업들에 대한 자금이 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도 이 IMA 계좌가 활성화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활성화된다 그러면 은행에 있던 자금이 증권사로 이렇게 옮겨가는 뭐 머니무브가 좀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부분적으로? 왜 예. 그러냐면 이제 고객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는 이게 은행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상 실적 배당형. 예, 실적 배당형이잖아요. 운용 수수도 들고 성과 수수도 들어가요. 성과 보수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수수료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요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세금 부분입니다. 세금 어떻게 돼요? 예, 참. 세금 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리과세가 되는데 이게 예. 15.4%의 배당의 원천 징수가 돼요. 아, 15.4%. 근데 문제가 아시겠지만은 배당 이자 다 합쳐서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최고세율 45%. 그렇죠. 49.5%. 49.5%. 지방세까지 다 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으면 돈이 많이 굴릴수록 내가 이제는 이게 퍼센티지가 많이 나오면 실적 배당이 이게 갑자기 그러네요. 예, 종합금융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제 부분 예, 세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래서 예. ISA 계좌랑 완전히 좀 다르죠. 사실 네. 그거는 이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그래서 예. 지금 그래서 정부가 네. 이것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IMA가 지금 이제 뭐 세제 혜택이 없다 보니까 예. 야 이거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지금 분위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해주면 완전 머니부부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있는데 현재는 200만 원까지는 2천만 원까지 이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네, 그렇죠. 하고 그 15.4%의 이제는 분리과세로 이제는 해당이 되고 예.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종합소득세로 가기 때문에 네. 아마 자산 많으신 분들은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선을 보인 증권회사의 종합투자계좌 IMA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